예, 2024년 12월 17일, 음력으로 11월 17일 되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인데요. 제가 방금 경기도 일산에서 우리 선생님께서 목이 안 좋아가지고 늦게 오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지금 방금 끝나고 저 서재에 이제 들어와서 유튜브를 켜게 됐는데요. 오늘 정치산재 165번째 2024년 12월 3일 날 윤석열의 친위 구태타 이번 이 대사건은 제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말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비슷한 경험은 물론이고 우리나라가 망조에 접어들었고 나라가 지금 현재도 망해가고 있는 입장이죠. 그렇게 쉽게 말해서 지난 100년 동안의 일제를 포함해서 35년의 식민지와 약 65년 내지 70년의 그런 산업화 세력 내지 군사 쿠데타 세력에 해가지고 지난 100년 동안의 신식민지화 과정을 거치면서 박근혜 탄핵과 더불어서 윤석열 탄핵까지 이제 되었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이전에는 우리가 인조반정이라 하는 쿠데타가 289년 전에 일어났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이 망하는 1910년에서부터 289년이니까 약 한 300년 내지 400년 동안에 이제 이 세력들이 한국 사회를 좌지우지하고 있었고, 이 세력들이 이제 노련 세력들인데요. 이 율곡의 제자인 서인들의 이제 세력들이 서인들 중에서도 노련이 이제 권력을 잡아가지고 오늘날까지 약 한 400년 동안 이렇게 왔는데 이들 세력들이 바로 제가 한국문명학술원에서도 연구해서 밝혔지만은 오늘이는 바로 우리말을 사용하고 또 세계 인종의 뿌리가 이제 조선이고 세계 종교의 뿌리가 조선이고 세계 물량이 풍부하고 한대 온대 열대가 고루 분포되어 있으면서 세계 언어의 뿌리가 여기라는 것을 우리가 1920년도에 동아일보 뉴스라이브에 이제 나왔다고 제가 줄기차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온누리에 이러한 조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대명조선이라고 하죠. 대명조선, 그 다음에 동국조선, 그 다음에 열도조선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 대명조선, 그 다음에 동국조선, 열도조선이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됐는가를 두고 우리가 지금 이제 지중해, 지금 현재 유럽에 있는 그 지중해 있냐, 아니면 지금 현재 서해 대평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반도를 중심해서 지금 현재 중국 대륙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 미주의 캐나다 밑에
오대호를 두고 하는 말이냐. 이거를 두고 여러 학자들이 이제 많이 의견이 이제 분분한 것입니다. 우리 박용수 선생님께서는 그 지중해가 지금 서구 유럽에서부터 이 유라시아,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이 동부 아시아에 이렇게 왔다고 이렇게 이제 샤먼 제국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김종윤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인물로 본 한반도의 조선사 연구의 허구라는 이런 책들과 를 통해서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는 바로 지금 현재 진화조선, 지금 중국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중국이라 말하지 않고 진화조선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걸 대명조선이 이제 거기 있었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이제 한부 선생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박인수 선생님, 박인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카 대조선이라 해서 이것이 진화조선을 포함해서 우리가 동국조선, 그다음 열도조선이 지금 이제 오대오의 미주에 이제 있었다는 이 이야기를 지금 이제 세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김종윤 선생님의 책을 다 사고, 그 다음에 최도환 선생님의 책도 사고, 한부열 선생님의 자료도 사고, 그 다음에 박인수 선생님의 책도 사가지고 읽어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또 특히 이제 저에게 이 학문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게 해두었던 우리 부자 요술램프의 문성석 선생님의 그런 탁월한 강의와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내린 최종 결론은 소위 말하는 이 샤먼 제국, 샤먼 문명, 샤먼 제도, 샤먼 사상이라는 이 큰 타이틀은 지금 현재 서구 유럽에 있는 지중해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현재 우리 살고 있는 조선반도, 일본,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중국, 진화조선, 여기에는 물론이고, 지금 현재 북미 대륙에 걸쳐서, 북미 대륙은 물론이와 남아메리카에 걸쳐서 모두 다가 바로 이 조선이라는 이 삼지 제도에 바탕을 두고 있는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1920년도 동아일보 뉴스 라이브러리에 했던 이야기가 바로 아까 5개 이야기했던 겁니다. 세계은의 뿌리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한대, 온대, 열대가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세계의 물량이 여기에 있고, 세계의 종교의 뿌리가 여기에 있고, 세계 인종의 뿌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인종의 뿌리가 여기 있다는 뜻은 바로 다양한 인종이 함께 모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인종이 함께 모여 살았던 곳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태고사나 고대사, 상고사를 이어오면서 적어도 뭐냐면 상고사, 고대사에 있어서도 다양한 인종이 이제 살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전제로 해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라든지 문화사라든지 세계의 지식 틀을 뭐냐면은 모두 다 뭐냐면은 이 흐트를 놓고 새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한 학문적 지식과
이 사고를 열어놓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부자 요술 램프의 문성석 선생님의 그 주옥 같은 그 강의를 바탕으로 해서, 그다음 박인 선생님, 아까 한부일 선생님, 최도환 선생님, 김종윤 선생님, 이러한 석학들의 이야기를 폭넓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면서 저 역시 여기에 동조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조선 왕조실록에 쓰여 있는 그와 그 다음에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런 그 실록 포함해서 문집, 그리고 여러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볼 때 이 우리가 조선이라는 나라라면 또 나라고, 제도라면 제도고, 사상이면 사상이고, 그 문명이면 문명인데, 이 고조선의 문명은 바로 어떤 문명이냐면은 바로 사가 문명이라는 것입니다. 사가. 그러면 무슨 말을 사용하고 있느냐? 우리가 항상 쓰는 상글이라고 하죠. 상글. 산스크리트라는 것이 바로 항시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을 산스크리트라고 말을 합니다. 버머라고도 말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제도와 사상과 그 다음에 이 문명을 함께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박용수 선생님의 샤먼 제국과 샤먼 문명도 받아들이면서 이해를 하면서, 또 김종윤 선생님과 또 최도환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는 사상과 제도와 문명을 또 받아들이면서, 또 막바지에 우리가 한부일 선생님이라든지 박인수 선생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성석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는 사상과 제도와 문명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우리 지구촌에 온누리에 함께 적용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샤먼 문명, 샤먼 제국, 샤먼 사상, 샤먼 제도는 어느 특정한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골고루 이 삼지 제도가 나타나고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남미는 물론이고 북미도 물론이고 그 다음에 동북아시아도 물론이고 제주도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진화조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서구 유럽에 있는 지중해 크레타 문명, 미케네 문명도 다 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쓰였던 말이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세계 은혜의 뿌리, 그 다음에 한대 온대 열대가 있고 물량이 풍부하고 세계 종교의 뿌리고 세계 인종의 뿌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샤먼 제국, 샤먼 문명, 샤먼 사상, 샤먼 제도라는 것을 함께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최근자에 가지고 있는 문헌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종실록 시리즈인데요. 세종실록 시리즈가 아니라 조선 왕조실록인데요. 이 조선 왕조실록을 면밀히 분석하고 면밀히 뭐냐면은 연구했던 사람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바로 또 그 당시를 살았던 지식인 양반들의 문집을 함께 연구해 볼 때 바로 동국 조선이 있었던 곳은 지금 현재 바로 북미 조선에 있다는 것입니다. 5대5 조선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매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교육제도를 가지고
배운 사람들에게는 아주 뚱땅지 같은 소리가 되겠지만 이 공부를 꾸준히 해왔던 우리들 같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합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근거가 확실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저 역시도 과거에 박용 선생님의 이 지중해 문명권, 그 다음에 그 지중해 문명권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유라시아를 거쳐서 동부아시아에 흘러 들어왔다는 부분도 저는 받아들이면서 또한 이러한 이러한 문명이 대서양을 건너서 북미뿐만 아니라 남미에도 이러한 사먼 제국과 사먼 문명, 사먼 사상과 사먼 제도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조선 왕조실록이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이것은 바로 지중해도 아니고 지중해보다는 또 지금 현재 서해 대평양을 끼고 있는 지금 현재 한반도 보다는 북미 5대5 조선에 부합하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일치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조선은 바로 5대5 주변에서 뭐냐면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5대5 주변에서 이 동국조선이 나타났다면 바로 그 옆에 바로 진화조선은 바로 대명조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명조선이 있고, 그 다음에 5대5 밑에 섬나라는 바로 지금 현재 일본인 열도조선이 있고요. 또 필리핀이 또 이제 있죠. 왜냐하면 베트남은 우리 조선에서 빠져나간 우리의 또 형제국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북미에 걸쳐 있는 여러 지금 현재 언어 분포를 볼 때 독일인, 프랑스인 뭐 여러 이런 그 세력들이 여기에 이제 함축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지금 현재 북미인 미국과 캐나다를 끼고 있는 이 지역이 과거에 백인이 자리 잡기 전에는 바로 조선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사상과 제도와 제국과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아까 조선 왕조실록과 여러 그 당시에 활약했던 양반들의 문집에서 일치감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력들이 바로 소위 말하는 훈족의 몰락과 더불어서 우리 이 유색 인종들, 소위 말하는 인디언이라고도 말을 하죠. 이 세력들을 추출하고 이들 세력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우리가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의 국명이 만들어지는 이런 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헝가리만 하더라도 1918년에 이제 헝가리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고요. 우리는 1910년도에 조선이 망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1919년도에 3.1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임시정부가 꾸려지면서 우리가 다시 지금 현재 한반도, 소위 말하는 조선반도라고 말하는 이 한반도에 와서 정착하게 되고, 일본은 북미에서 다시 지금 현재 열도조선, 소위 말하는 지금 현재 일본이죠. 지금 현재 일본에 와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러면 그 전에
이 나라들의 제도는 어떤 제도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샤먼 제도, 샤먼 사상, 샤먼 제국, 샤먼 문명이란 큰 틀에 삼지 제도에 묶여져 있는 정치 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사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바로 1920년대 동아일보에 나와 있는 뉴스 라이브러리에 나와 있는 이 5가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숙지하면서 우리가 이 한국사를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삼지 제도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샤먼 제국, 샤먼 문명, 샤먼 제도, 샤먼 사상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이 한국사를 복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국사를 복원하게 되면 세계가 천하일통이라는 틀로서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기 전에는 한자 동맹의 바탕을 두고 있어서 한자 동맹을 바탕을 두고 있는 한자가 전 세계의 공식 문서였다는 것도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조선 왕조실록이 부각되었던 그 기점은 언제였냐? 바로 우리가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오는 그 시기가 바로 뭐냐면 이 북미 조선의 동국 조선이 만들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5대5 조선에 있었던 그 옆에 있었던 이 진화조선, 대명조선과 그때 같이 있었던 이 소위 말하는 동국조선과 그 밑에 있었던 열도조선이 바로 삼지 제도로 묶여져 있는 틀을 가지고 있었고, 이 세력들이 전 세계의 가장 중심적인 이 삼지 제도의 바탕을 두고 있는 샤먼 사상과 제도와 틀에 묶여 있는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바로 열도조선인 일본이 바로 이 동국조선을 조선을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그 임진왜란을 기하점으로서 대명조선이 또 개입을 하고 해서 우리가 임진왜란이라는 것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지금 현재 북미 5대5 조선에서 발생했던 내용을 제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최도환 선생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해군사관학교를 나와가지고 큰 학자이신데요. 이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한편으로는 북미 조선에서 있었다는 이야기를 받아들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우리 지금 현재 한반도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다라고 뭐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우리 한반도든 아니면 일본이든, 지금 현재 일본이든 중국이든, 지금 현재 중국이든 어디에도 샤먼 제국, 샤먼 문명, 샤먼 사상, 그 다음에 샤먼 제도의 삼지 제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전 온누리에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전제로 하면서, 우리가 정치적인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우리가 근대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오늘날에 우리 지금 현재 조선 팔도에 그들 세력들이 여기에 매우 많이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지금 현재 우리 한반도에 조선 팔도의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왔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동국 조선으로서 제사장 계급을 가지고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원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원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구려 백제 신라 후에 우리가 나타난
것이 바로 아까 대명조선, 동국조선, 열도조선이라면 그 앞에는 바로 우리가 하은주가 되겠습니다. 하은주. 자, 그 앞에는 북부여, 동부여, 남부여가 되겠고요. 자, 이거를 우리가 고조선이라고 하고, 고조선 위에는 그러면 뭐냐? 하은주가 되겠습니다. 하은주. 자, 그래서 수많은 세월 동안에 바로 유라시아를 따라서 우리가 이동한 역사라는 것은 바로 샤먼 제국, 샤먼 사상, 샤먼 문명, 샤먼 제도는 바로 봄, 여름, 가을 문명으로서 추나 초동 문명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중원 문명이라고 하는데요. 즉 다시 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한 북위 30도에서 북위 40도에 걸쳐 있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문명을 끼고 전 세계를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정치 제도가 만들어졌던 그런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경복궁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 지금 현재 있는 서원 같은 경우도 최근래에 이제 만들어진 그 건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복궁을 들여다 보면 매우 조잡하게 만들어져 있죠. 모양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있는 많은 서원들도 보면 최근래에 만든 그런 서원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 삼지 제도는 한 군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전 세계를 이동하면서 문명을 만들어 왔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현재와 같이 수도가 서울이고 경기 지역이 있고 이렇게 뭐냐면 우리와 같이 고정되어 있는 국명으로 뭐냐면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제가 오늘 그 윤석열 정부 지난와 함께 우리는 새로운 그 역사의 이 민주화를 열어야 하는데 이번에 나라를 망하게끔 했던 이 윤석열 정부의 친위 쿠데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서 우리가 한국의 이 도약이 일어나야 된다는 뜻을 말하고 싶고, 그야말로 지난 길게는 400년, 짧게는 100년에 걸쳐서 요번에 윤석열 친위 쿠데타와 더불어서 그동안의 국민의 힘과 더불어서 이들 잔존 세력을 발본색원하여 완전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완전하게 뿌리를 찾아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은 완전하게 뭐냐면은 제압을 해서 여기에 역사에 기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한국이 민주주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글귀가 바로 학문을 공부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글귀가 있는데요. 요 내용인데요. 요 앞에 있는 한자로 되어 있는 요 내용인데, 요 내용이 뭐냐면 독서지 어성형 궁국해탈, 수강령 유호도 고정명, 무신제국 용궁부활 첨단, 한국민주주의 세계 수출. 여기 뭐냐면 제가 학문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전에 적어놨던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면, 환국 땅에 공부하는 사람들이여, 행복은 꾸준히 독서를 게을리하지 않아 성현에 이르고 결국에는 궁극에는 천한 만물이 이치에 깨달음의 해탈에 이르고 서경의 글귀처럼 오복에 이른다. 오복이란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두 번째 적당한 경제적인 여유를 부가 말하는 거죠. 적당한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 건강하되 안녕스러워야 하며, 네 번째는 주변으로부터 원망을 듣지 않아야 한다. 호평이 좋아야 되는 뜻이죠. 그래서 다섯 번째, 태어나 결혼하여 자녀가 자라는 희망이 있는 것이, 이게 오복이고요. 서경에 넣는 수부강령 유호도 고정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무신제국 용궁부활 첨단, 여기 바로 뭐냐면은 우리 삼원제국의 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신이라는 것은 바로 샤먼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요. 무신 제국은 샤먼 제국, 샤먼 문명, 샤먼 사상, 샤먼 제국을 말이고, 용궁은 바로 샤먼 제국이 가지고 있는 수도를 말하는 겁니다. 용궁 부활, 즉 샤먼 제국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첨단인데요. 첨단은 바로 천문학과, 그 다음에 연금술과, 그 다음에 풍수지리, 음악예술, 사냥, 이것이 유계에 들어가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한국 민주주의 세계 수출이 됐네. 그래서 이번에 나라가 망할 뻔했다가 다시 우리와 같은 깨어있는 시민과 조직된 힘, 행동하는 양심 세력들이 모여서 이거를 우리가 이뤄냈죠. 막았죠. 그래서 한국 민주주의 세계 수출이 이제 가능하게 됐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에 조금 생각을 조금 더 덧붙이면, 이 환국사의 복원은 바로 무신은 보살사상과 참하늘 사상을 말하는데, 잃어버린 신바람 우리 풍류도 제국을 불러야 한다 이거죠. 이를 용궁이라 하고, 부활은 유계인 천문학, 연금술, 풍수지리, 음악예술, 사냥, 이것이 유계가 되겠고요. 이 첨단은 우리 것을 찾아오는 것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이루어 세계에 수출해야 되고, 상고사 시대에는 천문학을 익혀서 농사를 짓게 하고, 현대는 첨단 민주주의 국가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첨단 민주주의 국가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제4차 산업과 블록체인 혁명, 제4차 산업과 블록체인 혁명을 우리가 지금 현재 받아들여서 이거를 직접 우리가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공부하는 사람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 학문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제주민속박물관의 진성기 선생님의 그 글을 통해서 학문이라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거는 저 내용이 아니고 우리 진성기 선생님의 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문이란 무엇인가 라는 글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 글을 가져왔습니다. 예, 여기 있는 요 내용입니다. 있는 내용. 자,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나의 소원은, 진성기 선생님의 소원은 제주의 민속을 보존하는 박물관을 만드는 것이었다. 내가 품고 내가 신앙해온 황토 제주의 민속을 통해서 우리 조상의 을을 고스란히 되살려 자손만대에 전도할 접붙이 노릇을 해보고자 애써 온 것이었다. 즉, 제가 표현하듯이 한국 문명의 징검다리가 되어 보겠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손만대에 전도할 접붙이 노릇을 해보고자 애써 온 것이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학문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기관이나 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한 개인이 스스로 하는 것인 바, 나는 언제나 스스로의 부족한 점을 잘 아는 까닭에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아니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생각이 우리 진성기 선생님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쉬지 않고 해온 것이 바로 그것이다. 예, 요 생각과 똑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제주도 사회가 오랜 역사를 두고 이어온 특유의 이 문화재를 발굴 수집하고 영구히 보존해야겠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의 하나일 것이요, 이러한 문화재에 대한 학구적인 고찰을 함과 병행하여 이를 널리 학계에 우리가 게시하고 소개함과 동시에 연구자료, 연구 논문의 상호 교류를 통해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민속박물관을 마련하였다.
자, 그래서 이러한 학자들의 노력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 한국 사회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가 가장 오랜 우리가 전통 뿌리 역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오염되지 않는 곳이 바로 제주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우리 집에 있는 사이판에서 민속 공예품이 한 서너 점이 있는데 그 서너 점의 꿇어 앉아 있는 모습과 제가 흑표역을 한 2점 가지고 있는데 흑표역에 있는 이 꿇어 앉아 있는 모습에 이 매미의 얼굴을 하고 있는 이것이 이 매미는 바로 이 환생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흑표역을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내세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회판에서 만들었던 민속 작품과 흑표역의 내용과는 거의 동일했다. 즉 그럼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순다 대륙에서 북방인 천축환인으로 올라간 천축강령으로 올라가서 이러한 영원 불멸의 작품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그 부분들이 그러면 우리 한국에는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인 현대에 와서 우리 한국에는 언제까지 이러한 문화와 문명이 있었느냐 하면은 우리가 1970년대 새마을운동 전까지는 이런 농경국가였기 때문에 바로 아까 같은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삼원제국, 삼원문명, 삼원제도, 삼원사상이라는 농자, 천하지, 대본이란 이런 것들도 다 그리고 선앙당 사상, 뭐 우리가 이런 것들 조항신 그다음에 장독대 우리가 비는 거 이런 것들 다 뭐냐면은 우리 온누리에 우리 조상들의 정신세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고조선의 삼지 제도가 뭐냐면 중심이 되어서 나타나는 사회 문화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샤먼 제국의 부활은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무신 제국 영궁 부활 첨단과 관계되는데 이 샤먼 제국, 샤먼 문명, 샤먼 제도, 샤먼 사상이 바로 우리가 사카 문명이고, 이 사카 문명이 바로 페르시아 문명이고, 이거를 또 다른 말로 아르케메데스 문명이라 하고, 또 그 다음에 브라만교, 그 다음에 오파네샤드, 베다, 그 다음에 브라만교, 힌두교, 브라만 계급, 샤트리아, 바이사, 수드라, 풍류도, 골품제도, 만장일치 다 이것이 사카 문명입니다. 사카 문명. 자, 그래서 이 사카 문명, 골품제도, 만장일치가 바로 삼지 제도에 묶여져 있는 제사장 계급, 군사 계급, 생산 계급이 바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고구려 백제가 바로 이 삼지 제도에 묶여 있는 것이고요. 최근자에는 바로 대명조선, 해동조선, 열도조선이 바로 이거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지 제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틀은 골품제도와 만장일치제인데 이것이 바로 협력, 협동, 보완하고 대화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서 함께 우리가 공부를 해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요번에 우리가 2024년도 12월 3일 날 윤석열의 군사 침입 쿠데타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침입 쿠데타는 윤석열의 12월 3일 날 군사 침입 쿠데타는 지난 100년의 독재 군사 쿠데타를 끝내는 대황해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와 관련되는 모두를 처단해야 된다는 거. 처단. 처단. 여기가 바로 처단의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제1차적으로 1번 제1차적으로 김건희와 윤석열
김건희와 윤석열, 그 다음에 김용현과 그에 관계된 자들 모두 다 처단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제2차 처단자는 여기에 관련된 모든 군인들, 사령관들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국무위원들, 그 다음에 외무부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공직자들, 모두 다 발본색원해서 완전하게 뭐냐면은, 건덕지만 있어도 모두 다 처단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번 2024년 12월 3일 구태타 나라를 망하게 하였다는 내란죄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엄중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와 관련되어 있는 국민의힘은 바로 이 그들과 같은 내란의 동조 세력이라는 거로 이것들 또한 뭐냐면은 앞으로 완전하게 제압을 해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우리가 처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내용은 바로 여러 가지가 묶여져 있는데 그 사상적인 배경을 보면 대미 기독교 학파로서 기독교 원리주의자들의 분단 국가를 이용한 바로 좌파 세력의 척결, 그 다음에 여기에 동조한 서북청년단과 플러스 한국에 있는 비합법성을 가지고 있는 군사 구테타 세력들이 여기에 관여되어 있다는 것이죠. 서북청년단 플러스 그 다음에 군사 구테타 세력의 잔존자들 요들이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과 구테타 세력 플러스 요 친일 부역자들, 부역자 요것들이 뭐냐면은 이번에 이 12월 3일날 군사 친일 구테타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한국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이 똘똘 뭉치고, 그 다음에 뭐 김부겸이라든지 그 다음에 김경수라든지 기타 대권에 뭐 관심 있는 이런 사람들은 바로 역사성의 바탕을 두고 있는 이 한국의 민주화 대열에 참여해서 여기에 이재명 민주당을 도와야 됩니다. 조금 있으면 문재인이가 다시 김경수나 김부겸이나 김동연을 내세워 가지고 분열 세력으로 또 넣을 것이 분명한데요. 문재인이는 찢어 죽여야 할 놈입니다. 오늘날에 윤석열을 만들게 되었던 이 원인 제공자는 바로 문재인입니다. 이 문재인은 처단의 대상을 넘어서 처단의 대상을 넘어서 광화문 내거리에서 사지를 찢어 죽여야 될 그런 역사적인 과오를 가진, 정말로 뭐냐면 무능력하고 우리 진보 민주 세력을 배반한 역적 중의 역적이다. 저는 그 말을 하면서 제가 오죽하면은 이 문재인을 지금 이제 양산에 있는 평산마을에서 쫓아내야 된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두서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동안에 제가 공부를 하면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또 한국 국민의 주권자로서 제가 솔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